65세 넘으면 누구나 기초연금 받는 줄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그대로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억울한 건 그 돈이 내가 쓴 돈도 아니고 자녀가 잠시 넣어둔 돈 혹은 보험금이었는데도 무조건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매달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큰 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노인복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정혜성입니다.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라며 울분을 터뜨리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신청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 이것이 제도의 현실입니다. 2025년 8월 13일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200만 명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거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 번 탈락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친 돈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동지급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몰라서 놓치는 비극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먼저 챙기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7가지 흐름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자꾸 탈락하는지 그 복잡한 구조를 해부해드리고, 둘째, 실제로 이 구조에 걸려 눈물 흘린 어르신들의 현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많은 분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9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짚어드리고, 넷째, 그 실수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주민센터에 갈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현장 경험을 그대로 녹여 알려드리고, 여섯째, 자동지급제 소식과 함께 최근 도입된 AI 상담, 복지 멤버십 같은 맞춤형 알림 서비스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째로 기초연금에서 아깝게 탈락했거나 부족한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같은 든든한 보완제도까지 모두 안내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하루 안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될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 지금 바로 자녀분들을 불러서 같이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탈락하는지 그 구조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탈락하는 걸까요?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걸까요? 여기에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복잡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1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더해버립니다. 현금,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까지 전부 합산하고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자산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에 넣어버립니다. 가장 흔하게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나는 소득 한 푼 없는데 왜 탈락이야? 하고 따져보면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소득으로 환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르신은 월세 사실 땐 기초연금을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녀 도움으로 전세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혔고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니 단독 가구 기준인 218만 원을 훌쩍 넘어 탈락하셨습니다. 나는 돈벌이도 없고 그 보증금도 내 돈이 아닌데 왜 내 소득이냐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 소득 합산 문제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0대 부부는 남편분은 소득이 없으신데 아내분이 작은 가게에서 월급을 조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합산되면서 부부 기준인 348만 원을 살짝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탈락하셨죠. 아내가 조금 번다고 왜 나까지 못 받게 하느냐며 억울해하셨지만 제도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현재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소득도 없는데 왜 안 주냐? 없는 사람을 왜 더 힘들게 하냐? 하지만 이게 제도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되는 소득 인정의 구조 때문에 억울한 탈락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단독 218만 원, 부부 348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올해 안 되니까 끝이라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급자가 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만지, 내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모르면 억울하게 탈락해도 이유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이 구조에 걸려 눈물을 흘린 분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 닿으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구조가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흔드는지 사례를 보시면 더 선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연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74세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간 기초연금을 잘 받으시다가 자녀 도움으로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사실상 본인 돈이 아니라 대부분 자녀가 보태준 돈이었죠. 하지만 제도는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체가 어르신 재산으로 잡혔고 그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단독 가구 기준인 218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죠. 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푼 번 것도 아닌데 왜 내 소득이라고 하는가? 내 손에 쥐인 돈도 없는데 연금을 끊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억울한 마음에 주민센터에서 항의도 하셨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그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할머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우셨고 최근까지 작은 분식집에서 월 80만 원을 벌며 겨우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 편히 모시겠다며 본인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들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역시 보증금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이 뛰어버린 겁니다. 박 할머니는 단독 가구라 218만 원 기준이었는데 보증금 환산액과 소득이 합쳐지면서 가뿐히 기준을 넘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상담 내내 내가 평생 벌어놓은 것도 없고 겨우겨우 사는데 자식이 도와준 게 죄가 되나 라며 하소연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전국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만 제가 상담한 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기초연금은 없으면 살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도움이나 통장에 잠시 스쳐가는 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는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몇 년씩 수백, 수천만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탈락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잠시 자녀 도움을 받아도 통장에 보험 해약금이 들어와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그게 내 소득으로 잡혀 탈락의 이유가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 순간 수백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며 아예 확인조차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복지사각지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소한 실수들이 이렇게 한 번에 탈락으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9가지 함정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사례들처럼 탈락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9가지 실수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단순히 조심할 목록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지뢰밭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족 계좌 이용입니다. 부모님 통장에 자녀가 큰 돈을 잠시 넣어두는 경우, 예를 들어 어머니 집 대학해야 하니 잠시만 통장 좀 쓸게요 하는 식이죠. 그 돈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더라도 조회 시점에 잡히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르신도 아들이 보증금 때문에 2천만 원을 하루 넣어뒀다가 그대로 탈락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둘째, 자녀 명의 적금 회수입니다. 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찾은 뒤 본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돈은 부모님의 새로운 소득으로 잡힙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어르신은 손주 대학 등록금 주려고 자녀 명의 적금을 찾아 본인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다음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셋째, 부동산 저가 증여입니다. 자녀에게 땅이나 집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제도는 그걸 단순 매매가 아니라 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인 행위로 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재산 변동은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폐업 미신고입니다. 장사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어르신은 분식집 문 닫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안 지워서 계속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차량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이거나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오래된 차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차량 시세 조회가 워낙 정확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보험 해약금입니다. 오래 부은 보험을 해약하면 목돈이 생기죠? 이 돈 역시 곧바로 재산으로 잡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어르신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했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기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일곱째, 자녀 명의 통장 사용입니다. 부모님이 편의상 자녀 명의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금융조회가 되면 사실상 부모님 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월세 미신고입니다. 월세에 사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비 공제 혜택을 받아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재산이 더 많게 잡힙니다. 아홉째, 5년 내 잦은 재산 변동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급하게 정리하면 제도는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남으면 최장 5년간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탑3는 바로 가족계좌 이용, 보험 해약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쳤고 잠깐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라는 하소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탈락 사유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이나 부모님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미리 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억울한 탈락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의 기준은 매년 바뀌고 우리의 재산 상황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멤버십 즉시 가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멤버십은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나 제도 변경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구의 한 어르신은 멤버십 가입 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라는 알림을 받고 뒤늦게 신청해 매달 30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보조금 24 본인 인증 완료하기입니다. 정부 24 사이트 안에 있는 보조금 24는 나에게 맞는 모든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단 본인 인증을 해두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당장 자녀와 함께 인증을 맞춰두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셋째, 주민센터 정기 상담입니다.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마시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로 뛰는 10분이 탈락을 막는 10년을 만든다. 온라인에서는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새로운 지침을 현장 공무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넷째, 가족 동반 신청 생활화입니다. 부모님 혼자 가시면 서류를 빠뜨리거나 복잡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함께 가면 서류를 꼼꼼히 챙길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모님의 연금은 부모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필수 서류 사전 동의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경우 내 통장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싫다며 동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강원 원주의 한 어르신도 동의를 안 하셨다가 수급에서 제외됐는데 오히려 동의했더라면 재산이 기준보다 낮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절대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 보조금 24 인증, 주민센터 방문, 가족 동반, 서류 동의, 이 5가지만 챙겨도 탈락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이 5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 5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꼭 부모님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실제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현장에서 검증된 신청 서류 상담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핵심 과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입니다. 자동지급제가 검토 중이라 해도 아직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이 3단계 신청 루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단계, 정부24 로그인 및 본인 인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먼저 하십시오. 이 과정만 거쳐도 내가 받을 혜택의 절반은 확인된 셈입니다. 2단계, 나의 혜택 또는 보조금 24 조회입니다. 로그인 후 나의 혜택 메뉴를 누르면 보조금 24 서비스가 자동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여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이 이 기능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십니다. 광주 북구의 한 어르신도 자녀 도움으로 이 버튼을 눌러보고서야 신청 가능 대상이라는 안내를 보고 주민센터로 향하셨습니다. 3단계, 주민센터 방문 및 전문가 상담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이때 그냥 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보조금 24에서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도 더 꼼꼼하게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미리 챙겨가면 좋은 필수 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이 4가지만 기본으로 챙겨가도 2번 걸음할 일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신청 루틴의 핵심은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 확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24 로그인, 내 혜택 조회, 주민센터 상담 이 3단계를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면 다른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자 가시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가시는 게 100배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어르신들은 긴장해서 설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 동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 루틴만 잘 지켜도 억울한 탈락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외에 함께 활용하면 큰 힘이 되는 보완제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든든한 지원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맞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온전히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마지막에 항상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보완제도들을 반드시 함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제도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75세 어르신은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농지연금입니다. 시골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충남 논산의 한 72세 부부는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든 땅을 농지연금에 맡기고 매달 70만 원씩 받으며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크게 더셨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참여할 수 있고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과 함께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연금은 기본이고 일자리는 활력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남의 한 70대 어르신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일을 하며 월 27만 원을 버시는데 몸은 조금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넷째,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의료급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보완제도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큰 조각에 이 작은 조각들을 잘 맞춰 넣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락의 구조, 실제 사례, 피해야 할 9가지 실수, 5가지 준비 전략, 3단계 신청 루틴, 그리고 4가지 보완 제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24에 로그인해서 내 혜택을 확인하세요. 둘째,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셋째,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단톡방이나 가족 단톡방에 기초연금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이 한마디와 함께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놓친다. 이 작은 차이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생활을 바꿉니다. 오늘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과 정보가 됩니다. 함께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함께 걷는 정혜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